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최근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꼬페이숑의 아내 장칭이 미국에서 숨졌습니다. 꼬페이숑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어 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꼬페이숑이 중국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꼬페이숑의 누나 양 마오핑은 17일 에포크타임스에 지난 1월 15일 정오에 광저우 국가안보대대에서 상하이에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들러 꼬페이숑이 체포됐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체포된 것에 대해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칭은 지난 9일 밤늦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진료 결과 장칭의 혈액 내 암모니아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에 구멍이 뚫리고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칭은 1월 10일 오전 55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하는 저명한 시각장애인 변호사 청구왕청은 장칭의 자녀들이 매우 슬퍼했다며 1월 12일 새벽부터 남매 둘은 계속 울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칭의 아들과 딸은 중국에 꼬페이숑을 즉각 석방하고 그가 미국으로 와서 장례를 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월 14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장칭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중공이 인도주의에 따라 꼬페이숑의 미국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임의 구속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출국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중공 당국이 꼬페이숑에 대해 수년간 학대와 감금 등 일상적으로 괴롭힘과 감시를 해왔다며 그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평화를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꼬페이숑은 수년간 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았고 양 마오핑은 동생을 위해 뛰어다니며 호소했지만 오랫동안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양 마오핑은 5년 전 은퇴할 때 상하이에서 살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광저우 국가보안국은 그녀가 동생의 친구들과 왕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덜란드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 린샹량은 에포크타임스에 법률에 따라 꼬페이숑은 시민권과 여행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의 이러한 관행은 반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위반했으며 반인륜적 범죄에 또 다른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거센 국제 여론의 비난에도 꼬페이숑이 중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구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상심병광으로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중국 민주전선 본부의 왕고싱은 장칭은 당시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꼬페이숑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꼬페이숑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중공 당국은 꼬페이숑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여 그녀는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장칭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반항자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꼬페이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꼬페이숑은 올해 55세의 나이로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독립작가입니다. 그는 1989년 육사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중국의 신시민운동과 남방민주주의 운동의 중요한 참가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국내에서 민주자유를 주창하고 시민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인권활동에 참여하여 팔원공 수련자들을 변호하고 중공 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중공 당국에 4차례 구금돼 총 11년 동안 2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미군 동량을 주시해온 중국 방관영 남중국해 전략 상황 인식 프로그램은 11일 미 해군 임의적급 항공모함 칼빈선호가 바라바커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진입한 뒤 난사 군도를 계속 돌며 같은 날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양육 경비 군단과 합동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빈슨 함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진출한 미국 군함입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에 따르면 미 해군의 2척의 구축함 오케인함과 머피함도 양섭 편대를 따라 남해상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강습 상륙함 한 척이 바다로 나가 항공모함 기반 스텔스 전투기와 비행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항공모함 한 척과 강습 상륙함 2척을 동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칼빈슨 함은 남중국해를 도는 동안 난사 군도를 순항하다 14일 서쪽 수역, 다음날 북쪽 수역, 일요일인 16일은 동쪽 민도로 해협을 찾았습니다.
이 함정은 지난해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난사 군도를 겨냥해 포사 전술을 연습하고 군의 주요 해협을 누비며 항해했습니다. 지난해 대대적 업그레이드를 마친 칼빈선 함은 F-35C와 CMV-22B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항공함으로 미 해군의 향후 10년을 대표하는 주력 항공함 타겟군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네바다호는 SLBM 20발과 핵탄두 수십 발을 탑재해 16일 괌 해군 기지에 정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괌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입항시킨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동맹국가 적군에게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미군은 네바다호의 괌 방문은 미국과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능력과 유연성, 군사적 준비를 과시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평균 출항 임무 수행 기간은 약 77일이며 이후 한 달간 항구에서 유지 보급이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 본토의 핵폭탄 발사정 B-2, B-52 폭격기와 함께 미군 핵 전략의 기둥으로 꼽힙니다. 새 미국 안보센터 분석가이자 전직 미군 잠수함 함정인 토마스 슈가트는 우리는 당신 집 앞에 100여 개의 핵 탄두를 배치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이 보유한 핵 잠수함은 6척으로 추정돼 미국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공군의 최신형인 공구 아이버리형 핵 잠수함은 소음이 미국의 2배에 달해 감시망에 걸리기 쉽고 공구 아이버리형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 탄두도 오하이오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막강한 미군을 상대로 중공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시안진청 GA의 DA-40 시리즈 한 대가 지난해 7월 10일 허베이성 창저우시 중제 GA 공항을 이륙해 비행 훈련 중 공항 북서쪽 창저우 산림공원에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지고 비행기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1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항공기 적재 중량 평형 데이터가 나선 주제의 규정 범위를 초과해 조종사가 나선 훈련 중 나선형 복구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행 규관이 제 시간에 항공기를 인수하지 못해 적기를 놓쳐 비행기가 깊은 나선에 진입하여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항공기 운항 사고가 빈발하면서 조종사들의 전문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 당국은 2008년 조사한 결과 200여 명이 넘는 가짜 조종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이라 다리에 힘이 다 빠집니다. 중국 항공기는 과연 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도 살아남은 것은 복이 많은 거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조종사 경력 조작이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조작 방식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록부를 작성할 때 기장이나 코치가 눈을 감아주면 비행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전역할 때나 이직할 때 자신의 과거 비행 경력을 부풀리는 방법, 세 번째는 항공학교나 항공사와 조종사 및 관리국이 합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 경력 기록부에 기재한 비행 시간을 기장 또는 교원의 서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행 경력 기록부상의 비행 시간은 조종사 경력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하지만 기장과 친분이 있다면 시간을 부풀리더라도 기장이 진실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직을 반복하는 일부 조종사들이 직장을 옮길 때 자신의 경력을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이력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직장에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항공계의 장 변호사는 조작을 하면 여러 관계자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조종사는 빨리 승진해 임금이 올라가고 항공사는 항공기를 놀릴 필요가 없어 수익이 늘어나고 관리 당국은 항공 운항을 늘리니 좋고 다들 기뻐하는 구조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스터스타 항공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그가 접촉한 조종사 중 일부 부조종사는 기술이 부족하고 영어가 부족해 장기간 기장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조종사는 기술이 너무 떨어져 활주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이력도 있습니다. 회사 부도 이후 인수할 항공사가 없을 정도로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조종사도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많은 조종사가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지만 소질은 떨어져 직업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상할 일이지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